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뉴스를 전달하겠습니다. 지식교양 전문 채널 시선뉴스입니다. 우리 아파트 14층에 살던 다연. 최근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아래층 할아버지가 소리에 예민한지 계속해서 다연에게 조용히 하라며 항의를 했는데요. 다연은 영문을 몰랐지만 우선 자신이 피해를 준 것이라고 생각해 계속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아래층 할아버지의 항의는 강도가 세졌는데요. 현관문과 벽을 세게 치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가 하면 다연에게 심한 욕설까지 하며 조용히 하라고 항의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항의를 하는 나머지 다연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아래층 할아버지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다연은 할아버지의 항의와 폭언에 참지 못하고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도 못한 채 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연은 할아버지를 고소하게 됐죠.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를 한 이 할아버지는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생활법률 이승재입니다. 아파트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이웃 간의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넘어서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주는 경우까지 발생하곤 하는데요. 위 사례처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 이웃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현관문과 벽을 발로 차며 항의를 한 할아버지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항의의 정도를 넘어선 할아버지의 행동은 협박죄, 폭행죄,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위별로 살펴보면 반복적으로 현관문이나 벽을 세게 치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의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고, 만약 현관문이나 벽이 파손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면 재물손괴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함으로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은 방법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꼭 말로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직접적 또는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할아버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현관문이나 벽을 세게 치거나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다연은 공포감을 일으킨 것인 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연에게 심한 욕설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죄 또는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욕설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감을 일으키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고, 폭행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폭행이라는 것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폭언을 반복한다거나 아니면 고함을 질러서 놀라게 한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할아버지가 다연에게 근접한 거리에서 심한 욕설을 반복했다면 이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줬다면 그것은 협박죄 및 폭행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체적인 접촉이 아닌 심한 욕설이나 고함도 말이죠. 실제로 층간소음을 원인으로 이웃 주민의 현관문을 세게 치거나 벽을 발로 찬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사는 거주 공간에서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한 것은 고성과 항의가 아니라 위층 아이들에게 준 사탕이었다고 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보다 따뜻한 지혜로 풀어가는 것은 어떨까요?